여러분, 먼저 회계와 화폐라고 하는 타이틀로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회계와 화폐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회계와 수학, 회계와 돈, 회계와 화폐 순으로 회계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회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계와 화폐는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도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화폐는 회계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회계와 화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계와 수학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수학과 회계를 아주 밀접한 학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학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측면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숫자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회계와 수학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계와 수학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학 책 속에 회계가 소개되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즉 과거의 초기 회계학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수학 교과서에 회계가 소개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회계와 수학은 엄연히 다른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수학 이렇게 하죠. 수학 또 산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학보다는 산수가 회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계와 돈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돈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돼지돈이다. 돼지돈. 여러분 아시죠? 돼지돈. 한자로 돼지돈. 이렇게 돈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 세대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돈은 돼지돈자는 한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돈자는 돼지를 말한다. 그래서 돈육하면 돼지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돼지고기를 돈육이라고 한다. 그런 돼지 돈자가 있고요. 또 화폐로서의 돈도 있죠. 돈 하면 돼지가 아니고 화폐로서의 돈. 아시겠죠? 돈. 근데 이 화폐로서의 돈은 원래 어떤 말에서 유래했느냐면 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돌아다닌다, 돈다. 즉 뭐다?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돈은 돌고 돌죠. 그런 측면에서 화폐로서의 돈은 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화폐, 돈, 화폐로서 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와 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계와 화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 화폐라고 하면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지폐, 맞죠? 지폐, 그죠? 종이로서 만들어지는 지폐로서의 돈, 또는 뭐다? 동전으로서의 화폐, 돈, 이것을 우리가 돈, 화폐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회계와 화폐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회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회계란 회계의 대상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계의 대상을 화폐 단위로 나타낼까라고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대상은 뭐냐죠? 당연하죠. 우리가 회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어본다라고 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기업 회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업은 기업 안에 종업원이 있고, 기업은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고, 기업은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고, 공장 부지 안에, 공장 건물 안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고, 이것이 모두 회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기업 회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기업 회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에 있는 종업원, 맞죠? 기업에 존재하는 공장 건물, 기업에 존재하는 공장 부지, 맞죠? 그리고 기업 안에서 공장 건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등이 모두 회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상들이 모두 뭐로 나타내진다? 화폐 단위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업원한테는 뭡니까?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로 회계죠. 맞죠? 회계 정보죠. 마찬가지로 공장의 건물 얼마 한다? 1억 한다. 1억 원. 공장 건물 1억 원. 이것도 회계 정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5천만 원. 이것도 회계의 정보죠. 그리고 공장의 부지 얼마다? 10억 원이다. 공장 토지 10억 원. 이것도 바로 회계의 정보죠. 그래서 결국 뭐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장 건물, 종업원, 그리고 공장 부지, 제품, 이 모든 것이 화폐 단위로 나타내어져서 기업의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계와 화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회계와 화폐가 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음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계의 대상을 기업으로 한다고 하면 맞죠? 기업을 회계의 대상으로 한다면 기업 회계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업 안에는 공장 건물, 제품, 공장 부지, 종업원 등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회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미 설명을 했죠. 화폐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왜 화폐 단위가 아니고 다른 다측정 단위로 나타내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다? 공장 건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10kg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다? 종업원한테 지급되는 것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기업은 부채가 있을 수 있죠. 부채를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정 단위로 회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나타낼 수 있는 측정 단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상 모두를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 단위가 뭐냐? 당연히 화폐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지 않고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 정보가 바로 회계고, 그것이 바로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로 나타내면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 토지죠. 아까 예를 들어 그냥 가정입니다. 10억 원. 공장 건물 5억 원.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얼마? 1조 원. 종업원한테 지급되는 급여 10억 원. 또 그 기업이 빌린 차입금 얼마? 10조 원. 모두 다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회계는 회계의 대상을 뭐로 나타낸다?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 센치로 나타낸다.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와 화폐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